안녕하세요, 여러분. 웬일이야? 남십자성이 밝은 이곳은 새싹 돋는 봄인데 꽃샘추위라더니 이른 아침 눈이 살포시 아주 쬐끔 내렸네요. 그런데요, 해가 뜸과 동시에 언제 내렸나 싶게 녹아버릴 눈. 그래도 눈 구경하기 쉽지 않은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런 눈도 무지 눈이 내리고 반갑네요. 있습니다요. 봄이? 알았어. 아니 웬일이야? 봄이고 겨울 다 갔는데 이게 새삼스럽게. 추석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뜻하지 않던 여러 재난으로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부디 잘 이겨내시고 속히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고 더 좋은 날들을 위한 기다림이 어쩌면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그런데 참고 기다리는 것 쉽지 않더라고요. 내 기준과 내 시간에 맞춰 만사가 진행되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지요. 사람마다 다르고 만물이 각기 제 기준대로 돌아갈 것인데 나와 다른 남의 시간표가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자라나는 속도가 부모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부모와 아이의 사이즈가 다름에도 자꾸 내 사이즈에 아이를 부풀려 놓고 말겠다는 욕심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무진장 겪은 후에야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하는 후회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그게 인생이지 뭐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그때그때 누군가 가르쳐 주었으면 그렇게 안 살았지 할 때도 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선생이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해도 절대 늦지 않고 내 멋대로 했다에 한 표. 정말 큰 시련과 절대 깨달음이 없다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걸 세월이 갈수록 느끼며 삽니다. 아들 2의 이야기를 지난번 했었는데 오늘 그 2탄입니다. 몸은 어른처럼 성장했지만 정신 연령은 아직 부모를 떠나기엔 서투른 나이. 그래서 사실은 그때 더욱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얼마 전 들었던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 중에 옳다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가정 내 부모의 잘못된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져 오래도록 서로의 상처가 되기도 하는 나쁜 방법에 대해서요.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나이엔 체벌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말귀가 트인 청소년의 나이 때엔 체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그 나쁜 방법을 아이에게 썼던 것 같습니다. 체벌의 여러 종류 중 어쩌면 가장 나쁠 수도 있는 소리 지르다가 경멸하다가 그러다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아주 나쁜 부모의 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던 환경으로 바뀐 가정에서 본인도 받아들이려 애쓰다 생겨난 트러블들에서 엄마의 관용이 절실했을 것인데 말이죠. 해지가 가능한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남편이라면 내 몸에서 난 아이와의 관계는 절대 파기가 안 되는 피해 계약이었더라고요.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생기는 일들은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하는 괴로움이었죠. 당시에 내가 느끼던 감정은 소돔과 고모라의 아이가 던져졌다였습니다. 곧 심판의 불바다가 되어 사라질 멸망의 도시에 들어가 있는 아이. 그리고 반드시 건져내어 살려야 하는 내 아들. 아이의 상태와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신 분. 그분은 분명 멸망의 그 도시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든 의인을 찾는 것을 참고 기다려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조금의 걸림도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에 남지 않게 배려를 하셨지요. 내가 그분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아이에게 더 이상의 상처는 주지 말고 가만히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는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든지 3시든지 아침 8시든지 아이가 부르는 곳엔 무조건 픽업을 갔습니다. 캄캄하고 정돈되어 보이지 않는 낯선 동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쓰러지듯 차에 타는 아이를 보며 가슴은 무너졌지만 찡그리지도 투덜거리지도 비난도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다고 하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최대한 정성을 들여 따뜻한 밥 한 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담은 밥을 먹고 멸망의 도시에서 속히 빠져나오기를 바라면서요. 7첩 12첩 반상은 아니지만 진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는 것이 한국인의 밥심이었던지라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그렇게 1년 정도 했을 때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엔 한 2, 3년 걸린 것 같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것의 아이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편안해진 얼굴로 이젠 엄마의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엄마의 밥이 소울푸드일 거라 믿습니다.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생각만 해도 기운이 나는, 그래서 삐뚤게 갔더라도 다시 돌아올 힘이 되는, 사실 제가 솜씨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을 들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로 영혼이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것. 아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는 엄마의 밥. 오늘은 비에 젖은 작은 새를 따뜻하게 품어 먹이고 살찌우는 엄마라서 할 수 있었던 아들에게 만들어준 밥상 모음이었네요. 여러분도 따뜻하고 맛있는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식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없다. 엄마 퇴근해갖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미리 저녁 딱 준비해 놓은 거잖아. 아니 말은 다 지울 수가 있어.